그 노트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여기로 오셔서 차트 이렇게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아까 그 좀 전에 저기서 얘기했듯이 이제 공감을 안 하시면 공감이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안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짜증날 정도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 상식선에서 상식선이 아닌 건 저도 잘 몰라요. 주식을 10수년 해도 뭐 20년 30년 해도 똑같아요. 매매를 많이 했다 뿐이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패턴 매매 기법에 대한 그런 그 사례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시장에서 목격이 되어지는 패턴 1, 2, 3가 어떤 시장에서도 목격이 되는 그런 현상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을 다른 사람들은 면밀하게 그거를 관찰하지 못했고, 저는 이제 악착같이 어떻게 한번 여기서 돈 벌어보려고, 뭐 사실은 제가 주식 차트를 처음 본 게 아니라 외환 차트, 선물 차트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을 매매를 한다, 오일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의 금광산이 뭐 갑자기 금가격이 막 올라요. 그러면 옛날에는 HTS라는 게 없었고 로이터나 블룸버그를 봤어요. 그럼 갑자기 금가격이 쫙 올라. 근데 뉴스는 한 1, 20초 뒤에 딱 터져요. 그것도 영어로 딱 터지면 내용이 뭐냐 번역을 해보면 무슨 금광산 하나 큰 게 폐쇄가 됐대. 거기서 무슨 폭발 사고가 일어났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니까 정보를 보고 매매해서 돈을 버는 건 선물 시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때로 펀드 매니저였었네요. 아니, 개인적으로. 아니 회사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 회사에서. 네, 금거래, 뭐 오일 거래, 전기동도 성물이 있거든요. 알루미늄, 뭐 은 이런 게 전부 다 선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두도 있어요. 옥수수도 선물이 있어요. 그걸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해징을 해요. 물건을 갖고 오는 사이에 배로 이렇게 들여오는 사이에서 한 달, 두 달이 걸리면 전기동도 인고트가 와요. 금괴처럼. 전기동 괴가 온단 말이야. 1kg, 뭐 25kg짜리. 이런 게 오면 오는 동안 전기동 가격이 국제가격 시세가 어때요?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걸 이제 해징을 한다고 선물시장은 원래 쓰는 건데, 그게 오다가 뭐 배가 뭐 어떻게 됐고 뭐 어디에 이제 전기동 집화장이 있는데 그 집화장에서 무슨 사고가 나고 전기동 가격이 뭐 들쑥날쑥하고 이런데 실제로 전기동이 한국에 들어와야 내 물건이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문을 했어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려고 해징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해외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추고 이걸 매매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운 걸 제가 거기서 배운 차트 지식을 국내에도 적용을 했는데, 국내 어디에 적용을 했느냐? 대형 우량주에만 한 거예요. 대형 우량.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데만 적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 거래량이 많은 걸 해야 돼요. 주식을 매매를 할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안 들어가는 조그만 뭐 동전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거 갖고는 차트가 확률이 떨어져요. 매매를 할 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볼수록 어때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한 놈이 돈지랄을 해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거나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한 주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렇게 딱 켰는데 삼성전자 한 주에 우리 시세표를 한번 볼게요. 한 주를 딱 보면 자 보시면 이게 일별 거래량을 보면 얼마예요? 1300만 주예요. 5만원짜리가 1300만 주면 얼마예요?
5만 원짜리가 1,300만 원이죠. 곱하기 1,300. 하루에 거의 1,000억이 거래가 돼. 650억. 6,500억이네. 하루에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움직이는데 전 세계 애들이 이걸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이 몇백억 있어. 몇백억도 어때요? 여기 한옥가에 대해서 5만 주가 여기 지금 쌓였죠. 그죠? 5만 주가 5만 3천 주가 5만 원이라고 치면 한옥가에 쌓인 돈이 26억이에요. 그죠? 두 옷 가면 서너 옷 가면 100억이 쌓였어요. 100억 여기 들어가면 어때요? 세네 호가밖에 못 움직이죠. 그죠? 그럼 코끼리 비스켓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식을 해야 오히려 내가 더 안전하다는 거. 응? 어차피 1200원짜리를 하든 2000원짜리를 하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2000원짜리 주식 10만 주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무슨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봐요. 2000원짜리 10만 주면 얼마야? 2억이야. 삼성전자 5천주 갖고 있어도 어때요? 5만원짜리 5천주, 4천주. 그래도 2억이야. 근데 2천원짜리 10만주, 20만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주식 크게 하는 사람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똑같이 2천만 원 넣는 거야. 주 가격이 다른 것 뿐이지 2천만 원 넣어서 하루에 2천원짜리도 3% 4% 움직이고 삼성전자도 3% 4% 움직여요. 응? 어차피 총액 대비로 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20만 주가 무슨 소용이 있어? 2억밖에 안 되는데. 응? 2억이면 삼성전자에서 한옥가예요. 근데 2천원짜리 주식 2억이 한옥가에 먹으려면 어때요? 응? 몇 호가를 먹어야 돼? 왜? 시장이 작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희석이 될까요? 안 희석이 될까요? 시작이 되겠죠. 희석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에서도 이 주식이라는 게 뭐야? 매수하려는 사람의 돈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돈이 싸우는 곳이에요. 어느 지점에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돈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어느 지점에서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돈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 이게 일종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근데 조그만 시장에서는 내가 이거 좋아. 10명이 하는 시장이 있다고 쳐요. 2,000원, 3,000원짜리는. 그럼 내가 한 1억 있으면 오늘 가격을 이렇게 들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그렇죠. 피해를 보죠. 근데 큰 시장에서 내가 100억이 있어. 오늘 이거 올려야지. 두세 호가밖에 안 돼. 그러면 그나마 큰 흐름에 역행할 수 있는 소지가 대형 우량주가 훨씬 적겠죠. 네? 변수가 없겠네. 변수가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어와서 뽁짝뽁짝하는 시장과 10,000명이 들어와서 뽁짝뽁짝하는 시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명이 들어와서 뽁짝뽁짝하는 시장에 한두 명이 담합을 하면 시장은 어때요? 움직일 수 있죠. 무엇 갖고. 그렇죠. 소형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소형 우량주가 M&A 하는 애들한테 작전주다 뭐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야? 요행이야. 걔네들도 돈이 화수분처럼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쫙 올려놓고 개미들이 쫙 붙으면 어떻게 해요? 지네들은 먼저 팔아먹고 나가요. 큰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상식선에서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시장에서 어때요? 그러면 그런 작전이나 무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돈으로 투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지를 못한다. 근데 미국장에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수백 개가 있어. 그렇죠. 더 크니까. 네. 미국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50%를 차지해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요? 네. 1% 전 세계 주식시장의 1% 되네. 1.9%. 1.9%. 응?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우리나라에 몇십 개밖에 없지만 미국은 몇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은 다 어디로 가요? 미국 시장 가요. 미국 시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왜? 안전하니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노출이 됐어. 저 새끼 삼성전자 샀어. 그러면 1조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500억, 300억 뭐 이 정도는 코끼리 비스켓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 포지션이 노출이 안 되면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조그만 시장에서 내가 큰 돈을 쥐고 있어. 포지션을 쥐고 있어. 근데 가격이 쭉쭉쭉 빠져. 그럼 내가 던지면 어떻게 돼? 더 빠져. 확 빠져. 가격이 더 확 빠지죠. 그러면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가격이 올라갈 때도 호가가 뜨문뜨문 있어서 한꺼번에 다 못 팔아먹어. 그렇죠. 응? 내가 던지면. 그러니까 내 몸집이 크니까 그 시장에서 못 움직이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 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큰 주식을 하죠. LG전자라든지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한옥가에 수십억씩 깔려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 어차피 총액이잖아요. 20만 주, 30만 주가 문제가 아니라 10억, 20억, 30억을 갖고 이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한옥가에 치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펀드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형 우량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숨어 들어갈 곳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들어가면 소문이 다 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타겟이 돼. 저 새끼 포지션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47,000원이야. 그러면 열심히 매도를 하면 쟤는 손실이 커지니까 어때요? 쟤는 팔면 매도하게. 매도하고. 그러면 이제 더 싸게 밑에서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 포지션이 노출이 되면 안 돼. 응? 누군가 큰 놈이 물렸다 그러면 분명 공격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식선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이 차트라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정보라는 거를 둘이 비교를 해보면 아까 이제 일례로 제가 선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정보 매매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변수가 너무 많대요. 그 변수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우량주 재무제표 다 나와 있죠. 응?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내가 보고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걸 내가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보다 누가 더 낫겠어요? 회계사들이 더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이론적인 이치에서 그럼 내가 회계사보다 더 나아? 절대 안 나아요. 그러면 회계사들은 상식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렇죠. 회계사들 주식 못해요. 응? 바쁘기도 하고 재무제표 본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되니까. 응? 그것도 회계사들도 왜 그걸 못하냐? 회계사들 돈을 누가 줘요? 급여를. 우리 회사 감사해줘.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가 상장사야. 회계사 제가 불러. 감사비 주죠. 그렇죠. 1년에. 고문료도 주고. 누가 줘요? 해당 회사에서 받죠. 그리고 감사보고서 맨 첫말미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는 이제 빠져나갈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 이거지. 왜? 이게 잘못된 거면 그 회사에서 자료가 왜냐하면 그 자료의 근거는 어디예요? 회사에서 준 거니까. 회사에서 준 거잖아요. 근데 SK도 어땠어요? 분식했죠. 네, 그런데 네. 대기업도 분식해요. 응? 그러니까 분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손실을 잡을 걸 덜 잡고, 이익을 낼 걸 조금 더 많이 내고, 그거는 내고가 장부상에 내고가 가능하거든. 왜냐하면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응? 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을 올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1,000억 투자했는데 다른 데다가 대손 충당금을 회계사들은 뭐 이거 500억 잡아야 됩니다. 아니야 회계 기준상 맥시 300억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잡을 필요 없잖니. 손실인데 300억만 잡어. 그러면 그게 회계 기준상 큰 탈이 없으면 걔가 잡아주겠어요? 안 잡아주겠어요? 잡아주겠네. 잡아주죠. 그럼 손실이 얼마가 줄어요? 200억이 줄 거예요. 그죠? 손실 나는데 어떤 회사는 회사에 현금이 되게 많아.
장부상으로 그렇게 잡으니까. 그러면 그 속사정을 회계사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모르죠. 어떻게 내고를 했는지. 어? 예를 들어서 이거 매출원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매출원가에 대해서 또 감가상각을 해. 뭐 정상적인 회계 원칙에 해서 해. 차는 그대로 있는데 비용으로 계속 떨구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하나하나 약속된 것들이 그 근거 자료가 어디예요? 회사잖아요. 회사가 준 자료. 그러니까 회계사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대신 회사가 제대로 자료를 했는데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했다 그러면 걔네들 책임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삼성바이오인가요, 이번에? 그렇죠. 그것도 분식회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분식회계에 휘말리는 거예요. 왜? 사업주가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회계 기준에 맞게 자기네는 했다 이거야. 응? 그러면 그게 그렇게 빠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회계자를 보고. 옛날에는 인터넷에서 정보가 없었으니까 70년대, 60년대. 이때는 회계사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가서 회사를 해보니까 이 회사가 대표이사도 도덕적이고 내가 한 1, 2년 겪어보니까 매출도 잘 나. 이 새끼가 거짓말하는 자료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회사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 주식 좀 사놔야지. 그리고 사놔요.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10배, 20배 나잖아요. 그때는 정보가 어때요? 편제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회계사들이 자기 발품 팔아서 자기가 감사하는 회계법인 다니다 보면 자기만 아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리고 다 그게 떠 또- 있는 거네, 요새는. 요새는 인터넷에 다 떠 있죠. 회계사만 아는 정보라는 건 거의 없어. 그리고 회계사만 정보를 알아도 내가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아도, 응? 예를 들어서 라면 속에 대표이사가 그렇게 잘 알면 대표이사 통해서 대표이사가 그렇게 어렵게 돈 안 벌 거 아니에요. 해외에다가 자산 빼놓고 주식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 메릴린치 통해서 사. 그러면 내가 쎄빠지게 직원들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돈 더 잘 많이 버는데 주식 예측이 되면, 네? 그러면 팔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그 짓을 안 해? 네? 마스크팩 속에서 벌레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잘 나가도 화장품 회사에서. 근데 그 회사에 상장사에 내 친구 있다고. 부장이 내 친구라고. 걔가 이런 정보 주더라. 거기 상무가 내 친구야. 상무가 정보 주더라. 그리고 주식을 사면 사장이 더 잘 알겠어요. 대표이사가 더 잘 알겠어요. 상무가 더 잘 알겠어요. 대표이사가. 그쵸? 그 대표이사는 안 해요. 주식. 근데 그런 정보를 주면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응? 그렇죠.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낭패를 꼭 봐야, 그렇죠. 낭패를 보면 누구 탓을 해? 자기 탓은 안 해. 그 정보 준 그 친구 상무, 야, 그거 좋다며. 어떡할 거야? 그런 얘기 들어서 나 그럼 5천만 원치 살게. 1억 어치 살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몰래 혼자 이게 좋아? 그럼 나 사야지. 얘기도 안 해놓고 지가 사갖고 떨어진다고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 그 친구가 뭐래? 그 친구는 선의로 한 거야. 이런 좋은 전망이 있으니까 사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한 1, 2년 기다리든가 3, 4년 들고 있든가, 응? 같이 투자를 했으면. 그것도 아니면서 이제 얼굴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 있어요? 흑빛이 돼 있다 이거예요. 무리해서 투자를 해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매매를 함으로써 그런 정보 투자나 이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생기는 원칙과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이 쌓인 자기 자신을 믿고 매매를 하는 거지, 차트를 믿고 뭐 정보를 믿고 매매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새 같은 경우는 북한 테마주 뭐. 아니 테마주라 그래봤자 테마라 그래요? 테마주야. 그러면 테마주도 보면 일단 사놓고 차트를 봐. 그 차트 볼 줄도 몰라. 차트 보는 거, 차트
차트 보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정보 매매를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차트라는 건 일반론적인 거거든요. 과거의 행태를 나왔던 걸 과거까지의 이런 행태가 나왔던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규칙성들을 발견해내고 매매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규칙성들을 발견을 해내서 매매 원칙을 세웠고, 그걸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패턴 1, 2, 3 패턴 매매 기법을 배우고 이평선 설정도 저랑 비슷하게 똑같이 해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나왔고 또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미국 차트에서도 뭐 이중바닥이다, 똑같은 현상들이 나온다. 중국 주식에서도 나와. 그런 규칙성들이 나올 때 확률이 좋구나, 그 패턴들을 몇 가지를 머리에 익혀서 그 패턴이 나올 때만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 주식 종목은 많으니까. 한 종목만 본다,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중바닥이 나왔다고 해서 맞느냐? 아, 이거 안 맞아. 그리고 또 딴 사람이 뭐 기가 막힌 매매, 이거 알면 100% 돈을 번다, 월천 번다, 그럼 또 그거 해. 그럼 그게 맞아요? 그게 맞으면 저 같으면 안 알려줘요. 그게 100%인 게 있으면. 정생인 같은 경우도 안 알려줄 거야. 제가 그 초등학교 애들, 초중고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확실하게 올라가는 지점을 니네가 발견했어, 고등학생한테. 지난번 버핏투자 영재교육 할 때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너 사람들한테 알려줘, 안 알려줘? 애들이 만장일치로 어때요? 안 알려준다 그래요. 그걸 알고 있으면 왜 알려줘? 내가 돈 벌고 애들도 그런 상식선에서 생각할 줄 아는데, 응? 그리고 탁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아는 비법이 100%야. 그러면 책 쓰면서 거기 45,000원짜리, 25,000원짜리, 35,000원짜리 책에다 그거 쓸 것 같아요? 안 쓰겠죠. 절대 안 쓰죠. 미쳤어요? 왜 쎄빠지게? 그거 하나만 알면, 시장에서 100%인 거 하나만 알면 이건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책을 안 쓰겠죠. 그냥. 그 책을 왜 써요? 귀찮게 탈고하고 원고 쓰고. 그걸 왜 25,000원을 팔아먹어요? 몇 억씩에 팔아먹어야지, 아는 사람한테만. 그것도 안 팔 거야. 응? 근데 그게 차트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게 안 맞으니까 요거 했다가, 이게 안 맞으니까 요거를 해. A를 했다가 B를 했다가 C를 했다가 D를 했다가 이래. 왜? 안 맞으니까. 세상에 맞는 차트가 어딨어? 정보도 100%인 정보가 어딨어요? 100%는 없는 거네요. 100%가 어딨어요? 네? 그런 게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하고 전문가들한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기본을 전혀 모르는 그렇죠. 거네요. 아니, 그거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단지 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아, 저게 합리적이야. 저게 합리적이야. 예를 들어서 뭐 동부증권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이 종목을 얘기하는데 이러이러한 펀더멘털한 근거로 인해서 합리적이야. 이거 사래. 삼성전자 사래. 근데 내가 보기엔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갔어. 난 이런 데서 안 사. 더 떨어지면 살래? 이렇게 떨어진대, 이런 데서. 응? 이런 데서 살래. 그래도 어때요? 여기 올라갔을 때 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고 이제 사래. 좀 기다렸더니 또 빠졌어. 여기서 샀어. 그래도 어때요? 여기서도 이렇게 빠지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을 보고 내가 가치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1억이 없어도 돼. 부동산처럼 3년, 4년 갖고 있어도 돼. 그러면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여기서 샀어. 더 떨어지네? 그래, 난 삼성전자에 5천만 원, 고려현에 5천만 원, 응? 뭐 유한양행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난 1억 5천을 세 종목을 나눠서 하지만 5천만 원도 한 1,500만 원씩 세 번에 나눠 떠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산 지점에서. 근데 저 사람의 의견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근데 저 사람 의견을 따를래.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를 2년, 3년 가지고 갈 생각이면 그렇게 또 5천만 원씩 세 종목을 분산을 해서 갖고 가서 뭐를 해요? 나는 열심히 내 생업에 종사하면 돼. 그게 가치 투자거든. 1년, 2년.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치 투자를 한다고 여기서 샀어. 이때도 삼성전자 최대 실적이니 뭐니 뭐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5만 5천 원에 샀어. 1년 동안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서 빠질 때 계속 샀어. 여기까지 샀어. 4만 6천 원에. 근데 3만 원 얼마까지 갔어요? 3만 7천 원. 가치 투자를 해도 20% 30% 날라가.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의견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리스크를 질만해. 그죠? 그렇게 해서 가치 투자를 했으면 참아야지.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내가 피 같은 내 돈을 넣어서 그런 경험을 함으로 이런 것도 내가 충분히 어때요? 사면 올라가면 다 좋지만 빠질 때 어때요? 가치 투자를 해도 50%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 보면. 현대차 2, 3년 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응? 현대차 2, 3년 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자, 가보자. 예를 들어서 주봉으로. 자, 25만 원대도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래갖고 어땠어요? 사람들이 샀죠? 가치 투자를 했어. 25만 원에. 근데 어디까지 빠졌어? 9만 원까지 빠졌어요. 반토막도 더 났죠. 60%가 빠졌어요. 그럼 나는 현대차를 믿고 가져갈 거야. 그렇게 했으면 계속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이든지 사서 30% 박살나면 자르고 나와야지. 70%라도 건져야지. 아무리 가치 투자를 해도 그 정도 리스크를 내가 감수를 할 자신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뭐예요? 뭐만 해요? 핑크빛 상상만 한다. 응? 그러니까 이 사는 시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많이 사실 잘 안 해요. 차트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차트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차트는 뭐냐면 가격을 표시해 놓은 유일한 수단이에요. 네? 삼성전자에 우리 한국 사람 친인척이 더 많겠어요? 외국인 친인척이 더 많겠어요? 그러는데요. 네. 한국 사람 실적이 많겠죠. 그렇죠. 그럼 내부 정보는 누가 더 많아요? 한국 개미들이 더 많겠죠. 아니 내 친구도 SK 하이닉스 임원이고 삼성전자 임원이야. 걔네들한테 얻는 내부 정보가 어때요? 훨씬 많겠죠. 근데 왜 개인들은 다 깨지고 앉아 있어? 외국인들은 멀리 있는데. 네? 그게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뭐냐면 그 정보는 그 사람이 그 임원이 사실대로 줬더라도 그렇게 계획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됐지만 투자를 받았어. 좋은 일이지만 그 투자를 해서 실제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어때요? 시간이 걸리죠. 그죠? 네. 그리고 북한 테마주야. 그래서 어쩌라고. 북한에 투자를 하려면 1, 2년, 2, 3년, 4, 5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뭐 개성공단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걔네들이 다시 재가동해서 옛날에 있던 매출처들이 다시 살아나갖고 그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개성공단에 있던 애들이 망해서 들어가는데 요새 북한 테마주라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꿈틀꿈틀 때 그거는 주식은 희망이지. 그래서 주식용 속담에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당장 실적 나오는 날은 어때? 쫙 빠져. 왜? 이미 다 반영이 돼 갖고 있으니까. 응? 5천억 예상 이익 할 때는 쫙 올라가 실제로 딱 5천억 나왔어. 그럼 쫙 빠져. 왜?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 회담
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회담하면 떨어지더라. 회담하면 어때요? 이제 루머가 희망이 현실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거품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회담을 하고 거기에 관계된 기업이 거기 또 들어가서 공장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야 주가가 뛰는 거지, 상식선에서는. 근데 이제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먼저 그렇죠. 거품을 넣는 거라, 이 말이야. 희망을 가지고. 응? 그거는 말하기 나름이에요, 말하기. 북한 테마주 뭐. 그럼 뭐 북한만 잘 나갈까? 중국 주식도 우리 매매할 수 있는데 북한에 관계된 중국 주식은 왜 안 올라가? 안 그래? 그거 보면 답이 막 나오잖아. 오히려 중국 애들이 더 자유롭게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 문호가 더 개방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우실 거는 뭐냐면, 매매하는 이 원칙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응? 각자만의 답을 가지고 있어. 왜? 답이 없는 시장이니까. 저는 저만의 답을 가지고 여태까지 주식을 해왔고, 사람들을 가르쳐왔고, 방송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한 논리의 시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서로 어때요? 맞아야 돼. 방송에서 전문가가 나와갖고, 단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이렇고, 중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이렇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해서 핑크빛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자. 단기가 며칠이에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조 선생님, 단기는 며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스캘핑부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고 중기적으로는 이렇고 장기적으로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일주일이 우리 정 선생님 답이야. 조 선생님은 얼마가 답이야? 저는 답은 없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단기가 얼마야? 오늘 하루죠. 하루. 귀남 씨. 네. 5분? 치고. 저 오늘 그냥 하고 아니면 일주일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근데 단기는 며칠이라는 데피니션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는 단기는 그래서 30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듣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5분이야. 나는 하루야. 그러면 서로 이 사람은 코끼리 앞다리 만지고 얘기하고 나는 코끼리 뒷다리 만지면서 듣는 거야. 단적으로 뭐냐? 답이 없다는 얘기. 애매모호한 얘기네요. 그렇죠. 물리학이나 수학은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해요. 진짜 열심히 연구만 하면 답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있어. 주식이나 경제는 어때요? 답이 없어요. 그 답을 누가 만들어야 돼? 본인이 만들어야 돼. 저는 제 답을 갖고 있고 이제부터 제 답을 정 선생님한테 그 답이 내가 가진 답이 기초에서부터 어떻게 흘러나가서 생성이 되고 전개가 됐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돼. 그게 일치를 해야 돼. 그래야 서로 이걸 배우는데 컨셉이 둘만이라도 일치가 되겠죠. 제 컨셉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평선 설정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 33, 75, 150, MACD, 520. 이게 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구전이나 그런 방법들을 저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운 것 중에 제가 패턴 매매 기법에 적용하는 몇 가지 어떤 논리나 가격 분석들을 정 선생님한테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러려면 차트를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차트를 딱 보기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서로 컨셉이 일치를 해야겠어요. 그래야 공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 가격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가격이 신이에요. 바이블이에요. 왜? 정보는 그 회사 전무가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가격은 어때요?
하루 고가와 저가, 시가와 종가는 유일무이한 사실이라, 팩트라 이거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 가격을 왜곡시키거나 훼손시키지를 않아요. 유일한 뭐예요? 사실이죠. 근데 정보는 어때요? 재무제표 작년 매출액이 얼마더라? 근데 사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 기준에 부합한 거야. 응? 근데 일반인이 그 큰 회사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하겠어? 현대차 3년 전, 4년 전에 포가 굉장히 높았어. 지금도 높아. 근데 왜 반토막이 났어? 응? 그러니까 다 내가 모르는 이유나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서 항상 올라가는 유리한 케이스만 있을까? 아니죠.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죠. 떨어질 기세가 더 많겠죠. 반반이죠. 반반인가요? 반반이죠. 근데 올라가는 케이스나 떨어지는 케이스를 봤을 때 차트의 어떤 패턴을 보면 올라가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55%만 돼도 거기에서는 어때요? 그 케이스만 찾아서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하면 되죠. 왜? 올라갈 확률이 55%.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45%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죠.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죠. 그거부터 해야 돼요. 왜? 55%건 60%건 올라갈 확률이 70%라는 건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애나 80 먹은 노모나 주식 사갖고 자, 이 시점에서 똑같이 샀다고 봐요. 아니면 이 시점에서 똑같이 샀다고 봐. 주식을. 여기서 샀어. 80 노모나 펀드 매니저나 정 선생님이나 나나 샀어. 다 뭐라고 예측을 했겠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사실 자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누구는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이익 실현을 조금씩 해놨고, 아 이제 여기서 어때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이거 가는구나. 여기서 사갖고 위험 관리를 안 해서 가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13만 원에 사갖고 16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20% 벌어. 역시 나는 주식을 잘해.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병신 됐잖아. 네? 거의 30%가 빠졌어. 20% 벌고 있다. 근데 누구는 올라갔을 때 대비를 잘했어. 5%라도 벌어놨어. 그럼 여기서 또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여기서 사갖고 배뚱 떡떡 뚫리면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나 그런 걱정을 안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손해보고 있잖아. 누구는 똑같이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누구는 이익을 보고 나오고 누구는 지금 계속 손해야. 대형 우량 주고 가치 투자를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관리라. 그렇지. 올라가는 건 누구에게나 다 행복해요. 근데 돈을 벌려면 남이 안 하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들어갈 때 포지션을 잡을 때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 하방에 대한, 내가 예를 들어서 40%가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알아. 그러면 40%에 대해서 가격이 빠지면 나는 어떻게 치고 나와야 되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내가 여기서 이제 15만 원 갔으면 본전에 있던 손실을 14만 5천 원까지 올려서 그래도 5%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관리 기법을 배워야 된다. 하방에 대한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역발상이라 이거죠. 네. 왜? 애들도 알아요. 내가 이거 사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러니까 올라갈 경우도 있지만 떨어질 경우도 있다는 걸 애들도 알아. 근데 왜 어른이 그걸 몰라? 그거는 잘못된 투자고 욕심만 많은 거죠. 나한테는 동전이 앞면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럼. 하방을 리스크.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는 지점을 딱 살피고
내가 저거 3% 빠지면 털고 나와야지. 그래서 그걸 실행하는 사람. 그걸 이제 스탑이라고 하는데, 스탑이 마음속에 있어. 저거 10만 원에 샀는데 9만 7천 원 가면 팔아야지. 근데 9만 7천 원 오니까 9만 5천 원까지 한번 버텨봐야지. 다 그렇죠. 그럼 그것도 뭐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스탑 났더니 스탑만 따먹고 올라갔네? 지나고 보니까 스탑 따먹고 올라간 거지. 그 당시에는 이게 더 빠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재수가 져서 더 올라간 거지. 그러다가 스탑 놓는 사람들이 이제 스탑을 안 놓기 시작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한번 쭉 빠지면 10번 매매해서 9번 벌다가 9번 잘게 벌고 한 번 크게 터져서 계속 손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지면 이제 마음고생이 누적이 되는 거죠. 다른 매매를 잘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 분석을 오늘부터 하게 될 텐데, 자, 차트를 보면 첫 번째 추세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하락 추세도 상승 추세도 아닌 부합 국면이냐, 거기에 대한 개념부터 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하루 거래대금 30억 이상의 만원짜리 이상.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디 나와 있나요? 그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 검색하는 걸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검색을 쫙 해서, 자, 내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차트를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놓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2, 3개월. 이거 보고 상승 추세래.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상승 추세야, 아니에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죠. 그래서 그럼 무슨 이거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보는 기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제대로 공부한 것도 없고 그냥 책 한두 권 보다가 맞고 틀리고 전문가한테 들은 귀동량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그냥 어줍잖게 하면서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건너가는 거네요. 헌납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패턴들도 모르고. 응? 근데 이런 걸 공부하는 건 지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빨리 맞춰서 돈을 벌려고 공부하는 것과 과거의 지난 차트들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규칙성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끈기 있는 노력과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미래에도 이런 비슷한 규칙성이나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패턴 1, 2, 3의 본질이 상승 추세에서 패턴 1은 기간 조정, 패턴 2는 가격 조정. 그렇게 해서 조정 국면이 끝나면 시장의 휴식 구간이 끝나면 기존 추세를 이어가는 관성의 법칙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 기존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패턴 매매 기법은 어디서 끼어 들어가냐? 그런 시장이 기간 조정이 끝나는 지점, 가격 조정이 끝나는 지점에 뛰어 들어가서 계속 똑같은 행태로 매매를 반복을 하면서 스스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주식에서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영국 주식, 홍콩 주식에서도 그게 발생하는 걸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발견해 내실 거예요. 그걸 내가 스스로 발견해 내야 어떻게 공감의 수준이 높아지죠. 그죠? 이거 여기서도 맞네? 한국 주식에서만 맞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확률이 좋네? 그걸 본인이 알아야 공감을 하고 그 확률에 대해서 내가 종목들을 찾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떠뜸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미국 시장을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중국 주식도 볼 수 있고 베트남 주식도 볼 수 있고 인도네시아 주식도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발견하는 게. 그 규칙성이나 왜? 사람 사는 데는 거의 똑같은 행태가 반복이 되듯이 주식에서도 거의 비슷한 행태가 반복이 돼요. 단 여기서는 100%인 게 아니라 자 이럴 때 확률이 높은데 이럴 때는 확률이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항상 본인이 살펴야 돼요. 성공 케이스도 발견해내지만 이렇게 실패 케이스도 있구나를 본인이 이제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불리한 변동성이 나한테 펼쳐질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잖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지금 네.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요. 아까 이렇게 놓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건 상승 추세야. 이렇게 놓고 보는 사람도 있어. 자, 이렇게 놓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럼 답이 뭐냐? 주봉을 봐도 이거 뭐야? 하락 추세야. 자, 월봉을 보면 한 10년치를 보면 어때요? 월봉 보니까 어때요? 상승 추세. 상승 추세죠. 이렇게 추세라는 건 한번 차트를 딱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해. 그럼 어때요? 남도 똑같아. 단 기준이 뭐냐? 5년에서 10년의 그 기업의 흐름을 보라 이 말이에요. 5년에서 10년. 1, 2개월, 2, 3개월 차트 보고 이게 상승 추세네 뭐 60분봉 차트 보고 이게 상승이 아니네 그런 거 보지 말고 큰 흐름을 딱 봐서 내가 일봉하고 주봉 보니까 하락 추세야. 혹시나 하고 월봉을 보니까 이 정도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올라간 거에 신고 치고 한 60일 여기 전고죠. 그죠? 이때 어땠어요? 아주 좋았죠. 매수하기. 전고점이 돌파되면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 이런 게 제가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옛날서부터 전에 내려온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특별하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걸 모는 종이에 다 그리면서 했어요. 그러면 전고점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된다는 걸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웬만큼 아는 애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어때? 매수가 세지는 거예요. 이런 규칙성들을 현대차에서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주식, 미국 주식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걸 내가 발견해낼 줄 모르고 그걸 등한시하고 매매를 하니까 이런 포인트들에서 저가 매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봉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알겠어요? 여기가 전고점인 줄? 모르죠. 주봉 보는 사람도 몰라. 월봉도 봐야 돼. 그래서 월봉 보니까 이 변곡점들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 지금 이게 10년. 네, 한 10여 년치, 10년 이상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상승 추세야. 그러면 이걸 바스켓에 넣는다, 이 말. 내가 애매하면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자, 이건 어때요? 이건 월봉을 보니까 삼성생명이야. 월봉을 보니까 어때요? 원래 상승 추세의 개념은 딱 하나예요. 신고점을 뚫으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신저점을 뚫으면 하락 추세. 그거 외에는 데피니션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상승 추세, 하락 추세마저도 보는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상승 추세도.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석임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월봉까지 보면서 상승 추세인 걸 골라내는 거예요. 주봉 월봉까지 보면.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어때? 신저점을 뚫었죠? 상장된 지 이후로. 네? 네. 자, 여기하고 거의 이중바닥이야. 이것도. 그죠? 그러면 이거를 월봉을 보고 아는 사람은 8만 원대에서 어떻게 해요? 사겠죠. 한번 사보겠죠. 이런 변곡점들에 대한 규칙성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역헤드앤 숄더예요. 역헤드앤 자, 이게 있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헤드앤숄더라는 기술적 분석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여기가 저항선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역헤드앤숄더는 뭐냐? 이거 거꾸로지. 응? 아, 여기구나. 자. 그럼 삼중 바닥이라고 안 그러나 그거? 삼중바닥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가 삐죽 나왔잖아요. 바닥이 여기처럼 똑같아야지. 같아.
그죠? 그럼 이런 규칙성들을 발견하면 내가 다른 데는 매매 안 해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면 야 요거는 여기랑 같네. 역사적인 저점이네. 한번 어때요? 사볼만 하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사지만 여기 79,500원이니까 79,000원 정도의 스탑 놓으면 1점 몇 프로로 어때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어때? 8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어요? 93,000원. 15%까지 갔어. 15% 가면 7%, 8%는 먹어요. 15% 가면은 사람들이 여기로 갈 때는 이게 더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정리하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추세가 100으로 움직여도 50에서 60밖에 못 먹어요.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꼭대기지. 그죠? 여기서 못 팔고 이렇게 빠질 때 이런 데서 판단 말이죠.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걸 예상해서 100% 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다 여기 그렇죠. 올라갔을 때. 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아, 여기서 팔았으면 좋겠네 이러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빠져 있으면 못 판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는 거에서부터 이제 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승 추세가 아니죠. 그럼 이거는 바스켓에서 빼는 거예요. 상승 추세만 이제 넣는 거지. 일단은 검색하는 거를 통해서 하루 거래대금 30억 이상의 만원짜리 이상을 검색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거기서 딱 추출한 종목이 한 200개, 한 2, 300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봉, 일봉을 딱 보면서 이게 상승 추세인 거. 자, 이게 일봉 보니까 깨우뚱해. 그럼 남도 깨우뚱해요. 그러면 그걸 굳이 분석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걸 산술적으로 누가 정확히 분석해서 이거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죠. 그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데피니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데피니션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봉 보니까 이래. 주봉 딱 보니까 어때? 우상향이죠. 신고점을 딱, 신고점이 새로운 고점이야. 딱 뚫고 올라갔잖아. 그죠? 그러고 빠졌어. 이거는 조정 국면이라고 가격 조정을 받는 국면이에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바스켓에 넣는 거죠. 이렇게 차트를 60분, 주봉, 월봉까지 보면서 이런 변곡점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요? 아, 여기 변곡점. 여기도 어때요? 대충 보니까 여기하고 어때? 아까 현대차하고 비슷하죠? 자, 여기 보면 전고점이 돌파되면 여기 뭐가 된다? 지지선 되고 올라갔죠. 똑같은 규칙성을 발견을 해내는 거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자,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전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하고도 맞물릴 수 있어. 여기하고도 맞물릴 수 있어. 이게 다 전고점이니까. 근데 일봉도 애매하다 그러면 월봉. 그렇죠. 주봉, 월봉을 근데 벌써 주봉 보니까 주봉 보니까 이거 상승추세야. 그러면 월봉을 안 봐도 되죠. 월봉 보니까 확실하네. 여기서부터 쫙 우상. 이건 누가 봐도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스켓에 넣는. 그래서 그 바스켓 정리를 앞으로 하루 이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치 않은 차트를 어떻게 해요? 차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변곡점들에 대해서 이제 유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차트에 대해서 여태까지 잘 공부를 안 했다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변곡점들도 찾아내고 여기서 어떤 규칙성들도 발견해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내 바스켓을 한 2, 300개를 한국 종목 2,000개 중에 발견해내면 그것만 가지고 평생 매매해도 돼요. 50개만 갖고도 평생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200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거 이제 숙달이 되면 계속 돌아가면서 거기 매일 보면 찾아오고. 매일 매매 거기에 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250종목 보는데 한 1시간 걸리지만 한두 시간 걸리지만 이제 매일매일 숙달되면 어때요? 2, 30분이면 다 봐요. 그러면 이거는 내일 모레 요 컨디션에 올 거야. 요거는 일주일 뒤면 올 거야. 그것도 어때요? 알게 돼.
그러면 그 가격대, 여기에 이중바닥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알람을 걸어놓자 하고 그런 변곡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알람을 걸어놓고 열심히 매매하다 보면 알람이 땅땅땅 떠. 그럼 딱 보면 내가 찾아놓은 변곡점들에서 알람이 딱딱 뜨는 거야.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죠. 그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패 좋을 때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이 좋은 패를 일단은 알려드릴 거고 패턴 매매 기법에서 그 패를 가지고 계속 부단하게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많이 찾아봤으니까 제가 알려주는 패 좋은 지점을 또는 장사로 치면 목이 좋은 지점을 찾는 거예요. 목이 좋은 지점에 들어가도 어때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할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저랑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찾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유일한 팩트잖아요, 가격은. 그걸 보면서 그런 확률 좋은, 패 좋은 지점을 나름대로 찾지만 패가 좋더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패가 좋지만 안 될 때는 어떻게 치고 나오고 안 될 때는 손실을 짧게 보고 될 때는 이익을 크게 보고 그거밖에 없어요. 네? 손실 볼 때 작게 보고 민주광장 거 보면 또는 다른 고수행마나 다른 우리 여기 있는 선배들 거 보면 승률이 20% 30% 돼도 계좌는 어때요? 플러스예요. 그걸 이제 정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패 좋은 지점을 해가면서 실제로 매매를 해가고 스스로 그런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의사결정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뭐 나만 여기서 이게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예를 들어서 수긍할 만한 그런 변곡점. 그래서 이중바닥을 보자면 자, 여기하고 어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확률이 큰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변곡점을 찾는 능력을 이제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변곡점도 있고 이런 변곡점도 있지만 이 변곡점과 이 변곡점은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 어때요?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알려드린 MACD도 겹쳐서 보면서 이게 이중바닥이면서도 확률이 더 좋으려면 MACD 어떤 컨디션이 돼야지 된다. 그걸 이제 하나씩 배우실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선배들이 한 거를 보시면 여기 이런데 이렇게 선배들 한 데 보면 처음부터 어때요? 다 똑같은 걸 해요. 이중바닥 찾기. 다른 사람 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해리의 방 여기 가도 자, 예를 들어서 통통이님 처음을 가면 다 똑같은 거래요. 이중바닥 찾기.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어때요? 찾아야 돼요. 찾아요. 이런 규칙성들을 보면서 변곡점들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하고 뭐를 해요? 여기에는 또 매수 디버런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률이 더 많다. 높아진다. 하지만 또 안 될 때도 항상 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매니지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오늘하고 내일은 상승 추세인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검색하는 식을 알려드리고 거기서 추출된 것만 가지고 이제 상승 추세 종목을 찾아서 여기 보면 민주광장도 누구나 다 이제 이거네. 종목 선정 해서 상승 추세인 종목들을 이렇게 쫙 적어낸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 공부도 하고 익숙치 않았던 차트 보는 법도 배우고 상승추세에 대한 개념도 이게 좀 아리까리해. 그럼 저한테 물어보셔서 상식선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리까리한 거는 남들도 아리까리해. 그러면 확실하게 상승추세인 종목들 일단 다 골라놓고 애매모호하거나 아리까리한 건 저랑 이제 컨셉을 맞춰보여요. 아, 이런 거는 상승추세로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상승추세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보지 않는다. 확실하게 신저점을 친 거는 상승추세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컨셉부터 본인이 직접 이제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내일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구분하면서 요것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골라내서 저하고 맞춰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승 추세인 종목들도 뽑아내시고 그런 것만 이제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합 국면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대형 우량주가 있으면 그것도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은 바스켓에 집어넣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세가 A가 더 좋고 B가 중간이고 C는 보합이야. 그렇게 세 개가 동시에 매매 타이밍이 나왔어. 그러면 본인 원칙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 돈은 한정이 돼 있고 한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세 개 중에 제일 추세 좋은 걸 사면 된다 이 말이지. 일단은 후보군에는 넣어놓고 정말 할 게 없는데 이게 왔어. 그럼 그것도 한번 찔러보지만 항상 매매할 종목이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질 수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내 자산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두세 개만 가지고 여기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추세 좋은 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다가 모의투자 HTS를 깔면 돼요. 이베스트. 그거를 이제 까시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깔고 거기서 이제 차트 설정하고 이거 제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15, 3, 75, 150 MACD도 같이 넣고 이런 걸 이제 설정을 해서 이렇게 MACD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넣고 해서 이제 일봉지봉을 이런 식으로 같이 보셔도 되고 나눠서요? 네, 나눠서 이거 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기능은 별로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저기 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걸 보시고 10,000원짜리 이상의 저기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계속 질문이 나오면 언제든지 소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꿍 하고 넘어가신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가셔서 HTS 이제 저기 설정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